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스포츠 활동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포츠 활동 인구의 규모나 숫자가 그 사회와 국가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건전성의 지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충청권을 기쁘게 하는 스포츠 관련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유치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 통합,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의 업그레이드와 도약, 이런 실무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탐구하고 모색해서 실현하는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하계 유니버시아드 2027년 충청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스포츠 경기 대회에 실무적이고 총체적인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조직의회 상근 부위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2027년입니다. 조직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맡아보게 될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창섭 교수께서는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체육계에 살아있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역 체육계에서는 뭐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고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또 이제 체육계의 원로 아니십니까? 그 원로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되는 것 같고요. 체육계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험을 다른 사람보다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 특히 이 지역 많은 체육인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런 일을 맡아보게 된 것 같아서 개재의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인가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역임하셨죠? 네. 그리고 대전시 지역 그 체육회에서도 이러저런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지방체육회는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시도자치단체장이 겸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으면 역대 시장님들이 체육회장을 맡아보시고 시장님이 체육 업무를 직접 관장하시기 어려우니까 사무처장 직제를 두어서 시 체육을 이렇게 관장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2003년 4년에 대전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했었죠. 그리고 뭐 충남대학교 이제 체육교육과 교수로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체육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체육의 경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7년 대전 충청권에서 이제 모든 행사나 경기가 치러질 것 같은데 이것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왜 반가운 소식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는 건지 또 이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저희는 통칭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설명 좀 한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방송하는 중에도 이제 혼선이 빚어질 만큼 이름이 혼재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렇게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라는 거는 유니버시티 대학하고 올림피아드에서 대학생 올림픽이라고 보면 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그러니까 월드 유니버시티 게임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그래서 세계 대학 경기 대회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공식 27년도 대회 명칭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만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나라명을 쓰지 않고 지역명을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올림픽이라고 않죠. 88올림픽을 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월드컵은 나라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올림픽은 올림픽과 같은 이런 유형의 대회는 지역 명칭을 쓰기 때문에 세종, 대전, 남북 해서 4개 충청권. 그래서 2027 충청권이 앞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동계 하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제 가져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조지구의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맞죠. 명칭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영어로 하면 월드 유니버시티 게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세계자가 들어가고 대학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 대학인들의 축제가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 개념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이게 이 대회 이제 목적이 대학생 간의 친선 우호 도모를 통해서 예.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곧바로 이제 성인이고 사회인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 대회의 의미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규모만 보더라도 150개국에서 15,000명 선수 임원단 미디어진들이 올 그런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뭐 경제 파급 효과 뭐 이게 스포츠를 가지고 경제 파급 효과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2조 7천억 규모다. 뭐 고용 창출이 10,000명이고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왔어요. 경제 유발 효과, 파급 효과 이제 조금 다르죠. 유발 효과는 좀 유형적인 것만 언급한다면 1조 한 5천억 정도, 무형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파급 효과까지 본다면 한 2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죠. 그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를 대개 그 후과적으로 결과 분석들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잘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경제 파급 효과까지가 가능하고요. 말씀처럼 그 고용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 그리고 고용 유지 효과 정도는 한 7,000명 이상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에 무심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걸 또 너무 강조할 수는 없죠. 네, 네. 경제 효과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클 테고, 또 이번 기회에 그 부분 잠깐 예. 말씀하셨는데 잠깐 사회적 파급 효과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국제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 효과는 물론 스포츠하고 경제 유발 효과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고요. 예를 들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인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후진국 나라에서는 한국의 화장실 견학을 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만큼 문화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죠. 문화 의식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큰 이번 대회의 사회적 효과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요즘에 충청권 광역망 또는 메가시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염원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초 기지로 이번에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활용이 되고 그걸 기초로 이후에 이제 메가시티를 완성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도록 만들어가면 그건 뭐 사회적인 효과는 예. 말도 못하게 크겠죠. 이게 이제 물론 지역 사람들의 정서적인 통합이나 화합 효과는 뭐 부차적인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갈등과 이견을 녹여서 용광로처럼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런 통합의 효과. 이제 충청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 세종, 충남북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범충청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로 인한 그 통합 효과, 하나로 된 어떤 단일화 효과 같은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핵심적인 추진 원동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그 확실하게 보강하고 동원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뭐 고민 충분히 좀 해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효과는 엄청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스포츠 전문가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외교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활동을 한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뭐 대학에서의 교수로서 활동하신 경력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이 합쳐져서 훌륭한 임무를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선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들은 사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선은 공동위원장님이 되시고요. 예. 네 분이 다 이렇게 위원장직을 같은 선상에서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예. 일정 기간들을 나눠서 선임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어쨌든 네 분은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게 됩니다. 실무를 맡아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그 안에 이런저런 특정 경기장을 특정 지역에 새로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 거기 상근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특정 지역이다 이런 걸로 사소한 이견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로 묶어서 더 큰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역할 이게 조직의 부위원장한테 거는 기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저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한 논의나 예. 그 일종의 밖에서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지면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은 풀어진 의결이 되거나 협조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그 갈등이 앞으로 나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조직위원회 사무실 위치하는 지역 문제 가지고 이렇게 4개 시도 자치단체장님 간에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 하실 텐데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그 선수촌이 있는 세종시로 결정은 됐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는 순간에 대승적 양보도 있었고 또는 어떤 세종시에서는 조금 더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저런 이제 서로 간에 상호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오히려 그런 계기는 더 좋았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총론 말고 강론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준비할 때 유치위원회에서 이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 그쪽에 그 내용을 이미 낸 상태에서 이 대회가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그 말씀이시죠?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어서 크게 그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에
그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네, 네. 이미 그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총론에는 동의해도 강론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핵심 추진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지키시겠다. 제가 그 과거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실 때도 내부 구성원들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다림, 뭐 경청 이런 과정과 절차를 뭐 익숙하게 거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그 말씀 꺼내시니까 좀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가훈을 정하는데도 근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예. 우리 그 가족이라고 그래야 4명이었었는데 4명 의견을 달라 해도 별로 잘 개진이 잘 안 되잖아요. 기다리다가 의견이 나올 때까지 나오고 다 나온 다음에 다시 의견을 모아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에 결정되기 전에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각자의 의견이 그것으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결정이 된 이후의 추진력은 얻을 수가 없다. 내실 있는 추진력은 반대가 됐든 본인이 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든 간에 분명히 개진은 될 기회가 있어야지만 된다 하는 게 제가 그거는 뭐 아주 그렇게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활 원칙이어서 이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은 최대한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런 뭐 평소의 소신과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게 뭐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예 유니버시아드라고 저도 여기다가 질문지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계 대학 경기대회 이제 2027 충청권 세계 대학 경기대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학예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학예, 유니버시아드는 2000 동계가 있고 학예가 있거든요. 2020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이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왜 그걸 좀 언급을 제가 드려야 되냐면 한국에서는 이미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3차례나 열렸어요. 1997년에 전주 무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03년에는 대구에서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15년에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건 동학예를 합쳐서 4번째예요. 4번째인데 올림픽, 월드컵 이런 너무 큰 빅스포츠 이벤트에 가려서 사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그렇게 빛을 발휘를 못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2027 학예 세계 대학 경기대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 명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저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회 유치가 확정되고 조직위까지도 창립총회를 마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2월 24일 날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상근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거죠. 조직위. 네. 그 조직위 부위원장의 역할과 임무를 중요한 것만 좀 들으신다면 어떤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까?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으시겠지만. 조직위가 꾸려지면 각 시도 4개 시도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받아서 이제 조직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2024년 말까지는 100여 명으로 우선 구성돼서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1년 반, 25년, 26년 6월까지는 200여 명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6년 7월부터 이제 대회 때까지는 400여 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4개 시도로부터 오는 공무원분들이 실은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기라든가 또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그런 일이 잘
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위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또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자 하려면 제가 또 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꾸로 공동위원장님들이 워낙 다른 시정 도정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뭐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하는 노력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개진 뭐 이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나갈 텐데요.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의 이런 그 의견 개진 소통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의견 청취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형태를 갖춘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할 거고 상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의견 개진 창구도 만들어 갈 거고 그거는 이제 조직위원회 제가 이제 실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둬가지고 의견 개진 또는 의견 반영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충청권 시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충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부위원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대회의 성공이냐 실패가 가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조직의 부위원장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싶다.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국에서 올림픽 월드컵을 치러본 나라이기 때문에 또 동계올림픽까지 치렀던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늘에 가려지는 측면이 적지 않고 또 한 지역에서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충청권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 국민 관심을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왕의 인지도도 낮고 관심도도 낮은데 대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보면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계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만 될 것 같아요. 대회 분위기 확산시키거나 고조시키거나 또는 관심을 이렇게 끌어들이나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특징이 아까 모두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그 사이의 건강성, 건전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충청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또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충청도 인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손님 맞이니까 어떻게 반영을 할지 우선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대전이 갖고 있는 충청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과 특성 중에 하나가 미래의 그 한국과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요람이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번 세계 대학 그 경기대의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돼서 더 좀 증폭되고 더 한 단계 나은 5단계로 상향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걸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잘 운영해서 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유발 효과까지 파급 효과까지 커지는 건데 어제 뭐 윤 대통령님께서도 아산 지역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면서 충남이 이제 첨단
산업 전초기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은 과학도시잖아요. 이런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게 되면은 이제 뭐 요즘에 생성 AI 같은 경우하고 또 아직은 그 내용도 발전 속도가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배가가 될 거니까 몇 년 사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역대 없었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중계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참여를 해서 즐기면서 보는 스포츠가 되게 한다든지 홍보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 현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고안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면 이전에 없었던 대회 특성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쪽에서 과학기술 이렇게 또 실용화되거나 하는 쪽에서도 계기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 그 기술력의 역량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럼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이 스포츠 경기의 중요성은 기록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생산과 향유, 그다음에 보존 뭐 이런 거 하고 연관돼서 뭐 지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적, 물리적 환경을 총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 단계 상승, 한 단계뿐이 아니라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각 부문에 걸친 관심과 또 그로 인해서 참여도 더 촉진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는 또 지금 생각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에 구글 같은 경우가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빅데이터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운동 경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일반 모든 연관된 인근에 있는 분들의 활동 내역들이 빅데이터로 잘 이렇게 세이브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량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네네. 정서적인 심리적 부분까지도 예. 저희가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 뭐 이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네. 지역을 떠나서 한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거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 뭐 그 역할을 조직의를 관장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수행했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역사를 새로이 쓸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지금 토론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깨우치고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 신천식님의 말씀 주신 의견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진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 이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 부분 알고 계신 내용을 한 번 더 촉구한 거고요. 네.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예를 들면 물리적 기반 시설은 남아요. 뭐 체육 경기장이라든지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쪽에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돼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플러스 경기 대회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경험 뭐 이건 또 무시할 수 없을 거거든요. 또 이게 이제 세계 대학 경기 대회니까 대학생은 아직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학습의 장으로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이걸 이제 개최 효과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어떤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요즘에 뭐 정치든 어디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얘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MZ 세대잖아요. 예. 젊은 세대들인데 그 젊은 세대들이 가능한 역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깨우쳐가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해서 대학생 올림픽이라는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죠. 충청권이 각 시도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필요한 시너지 상생을 하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획하는 게 메가시티 구축인데, 그런 첫 단계 초석이 만들어지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게 유지 완성돼 가도록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뭐 그야말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 충청권에는 큰 레가시가 되겠죠. 유산이 되겠죠. 그리고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지역이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고, 또 이런 것 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본인의 운동이나 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생활화되고 하는 것, 이것들은 본인 스스로 행복해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은 정서적 건강까지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꼭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유무형의, 무형의 이런 효과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레가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별 브랜드 이미징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가 무예, 특히 전통 무예가 강성이기도 하고 강하기도 많이 하고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고, 예. 충북의 브랜드화 해나가는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레가시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까도 뭐 말씀이 드렸죠.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지역민들이 근본적으로 아주 기저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화합해서 뭘 하니까 되더라 하는 화합, 통합 효과,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큰 유산이라고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2027 충청권 세계대회 경기대를 이제 개최해서 그 기대 효과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개념 설계하고 할 때 보면 범주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밀접 여부, 그 다음에 속성의 동질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범주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지역에서 또 국가 사업도 있고 지방정부 사업도 있을 텐데,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관계나 속성을 묶어서 범주화시켜서 이번 2027 대회 준비의 성과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걸 이제 만들어가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 보면 금강을 활용한 뭐 도시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라든지 전체 금강숙의 전반을 걸쳐서 금강 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뭐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지만 대청호 뭐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꽤 맞추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제 조금은 궤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맥을 좀 달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건물들이 그 회색 시멘트 건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평소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대사관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전통 한옥으로 가는 것이 세계 가장 유니크한, 그야말로 이제 독특한 차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개념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계 시도가 동질성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르고 지역적 특성도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화합하거나 통합이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동질성을 추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충북의 전통무예를 얘기했었는데, 이런 각 지역의 특성은 그걸 극대화해서, 극대화한 것들이 그 지역의 최고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뭔가를 그래도 범주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경쟁력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너무 무용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최고의
대후의 레가시 유산이 될 거라고 좀 예. 봐집니다. 그래도 뭐 그동안의 경륜 또 학교 대학 현장에서의 교수로서 올해 또 생활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묶어서 항상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라고 그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학 세계 대학 경기대이지 않습니까? 따지면 저도 좀 용어가 헷갈리는데 어찌 보면 그 평생 체육인에서 특히 대학 체육 교육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예교수시지 않습니까? 네, 퇴직 후에 예, 명예교수로 그래서 이 대학 체육이 갖고 있는 현황 앞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말씀은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체력을 키우는 것을 좀 이렇게 협의로 생각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체력을 키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애국심으로 연결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되지 않고요.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죠. 개인의 행복이죠. 나라를 위해서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체력이 좋아져야 되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만이 체육이나 스포츠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거든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이나 스포츠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개인의 행복이 추구가 모아져서 됐을 때 국가가 갖는 행복지수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지 국가 전체가 행복해졌다고 해서 국가 개인들이 다 행복해질 거라는 전제?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는 개념도 아니고요. 지금의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맞는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 체육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전에는 교양체육이라고 해서 필수 과목으로 듣게 돼 있는 학점들이 꽤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단 그냥 할 게 없어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 생활 동안에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것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 하니까 재미있는 것, 내가 나중에 대학생활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배워서 자기가 즐기고 그걸 통해서 건강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활용하고 그리고 그걸 성취도를 수시로 느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체육시간에 의미 있는 교육시간이 돼서 그걸 진짜 본인들이 선호하는 과목들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대학 체육이라는 게 좀 아쉽죠. 특히 이제 대학 체육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체육 그러면 운동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서 운동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그건 공부하는 거냐. 우리나라 사람의 운동의 반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잘못된 사고 구조거든요. 운동의 반대말이 공부가 아니죠. 말 그대로 뭐 서울대학교 총장님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서울대학교 학생 전체가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지 능력이 안 되면 졸업시키지 않겠다. 그 외국에서 공부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거를 해서 그걸 통해서 갖는 성취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면서 하면 된다는 것 자신감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라톤을 뛰면서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누가 그걸 뛰겠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뛰면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스포츠가 이제는 그냥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체육하면 운동 선수 학생도 공부는 안 하고 선수 생활만 하는 그런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뀌려면 그거는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생각이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이 대학 체육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와 연계선상에 있는 초, 중, 고 대학의 고등학교의 체육과 스포츠 학생들의 체육관, 운동관, 스포츠관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이 건강 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리적 건강, 뭐 이걸 너무 좀 강조한 것 같고 네.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도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더 나가서 다음 단계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새롭게 해서 맞아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예. 사람이 외모가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신체를 더 발육 발달을 도와서 이렇게 크게 갖고 있다라면 젊은 사람들은 외관이 뚜렷하거나 발육 발달된 상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이 되고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또 운동 능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벌써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운동이나 그냥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창섭 세계 대학 경기대 조직의 상근 부위원장님하고 신재식 20토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1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이분들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협력, 뭐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럼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소통 능력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창섭 조직 부위원장이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저는 그 얘기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워낙 집안 형편이나 저에 대한 배경이 없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체육 쪽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는 자리에 능력이 있는 일을 해보려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영어를 더 많이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유학을 뭐 국내에서는 박사학위를 하지 않겠다는 애당초 대학 때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거는 뭐 글쎄 좀 이상한 면이 있죠. 영어를 잘하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평상시나 또는 수업 시간에도 영어를 하면 경멸합니다. 영어를 쓰면. 그래서 저는 생활 중에는 영어를 거의라고 할 만큼 쓰지를 않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유학 갔다 오고 이제는 생활 중에 영어를 안 써서 혀가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뭐 체육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 생활과 분리돼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서든 나름 그 일가를 뭐 죄송한 표현인데 일가를 잃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독특한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룰이다, 수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예. 저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거를 마인드로 심고자 되뇌고 있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래도 경쟁에서 이렇게 앞서가야 되는 위치에 있거나 이래야 될 결과가 이제 말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행스럽게 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제 스스로의 생각이 있어서 남이 1시간 하면 난 3시간 하면 되겠구나. 이건 아주 뭐 전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이 1시간 하면 3시간 하자. 그러면 어쨌든 3배 정도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뭐 그냥 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 생각해 왔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답, 비밀,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공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공짜라는 게 물론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없지만 내가 한 노력은 결코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기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 있어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저는 저 나름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그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저한테는 천만다행이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특정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잘 돼야 된다. 성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연대해서 협력해서 이번 대회를 유치하고 또 앞으로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의 부위원장의 역할은 4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밀접 관계에서의 그 소통과 교류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뭐 이런 역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평소에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이는 되시나요? 뭐 바쁘셔서 제가 전화 드리기도 그렇고요. 예. 네 분 중에 한 분은 뭐 그동안에 잘 만나지 못했던 분이고 세 분은 오래전부터 이런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었고 다행인데 사람 간은 그분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일하는 관계에서 그분들이 생각이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보고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나가면 글쎄요, 그 뭔가가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의견 개진들 나오고 뭔가에 결정하는 건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그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이제 실질적인 주관자로서 나는 이런 각오와 기대를 가지고 임하겠다. 그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또 마지막에 여쭤봅니다. 실은 이제 상근 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직제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세계대학스포츠연맹의 승인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체육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전문인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생애 일종의 공익이나 이런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모든 시간 또 하는 일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일이라서 더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하나의 일념으로 그 일에 앞으로 일을 대해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조직의 상근 부위원장 선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반가워했던 분 어느 분이 반가워하셨어요? 저죠. 근데 본인 빼고는 이런 일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혹시 집에 제 처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처는 그냥 제가 하는 일들이 그냥 늘상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정도만 알지 뭐 그렇게 크게 감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며칠 지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제 지금 얘기한 말들이 제 저한테 나쁜 쪽으로 이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천식 이슈 토론에서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개최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시게 될 조직의 상근 부위원장 이창섭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027 몇 년 남은 것 같습니다만 준비할 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업무가 정말 분주하고 바쁘실 터인데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충청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치했지만 이것이 2027년 2대1을 기반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세계 속에서 더욱 웅비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천식 게시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